립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레이크 머테리얼즈 기업 및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반도체부터 차세대 배터리까지 이 첨단 산업의 숨겨진 강자라고 불리는 기업인데요.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요.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또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정말 흥미로운 기술 기업이죠. 보고서 첫 부분부터 딱 강조하는 게 바로 이 회사의 독보적인 유기금속 화합물 설계랑 제조 기술력이에요. 특히 TMA, 그러니까 트리메틸 관루미늄이라는 소재 제조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술력을 딱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이 TMA가 어떻게 다양한 사업의 기반이 되는지 거기서부터 좀 풀어보죠. TMA,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물질인가 보네요. 사실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로 연결되는 건가요? 보고서 보니까 반도체, 태양광, LED, 석유화학까지 분야가 꽤 넓던데요? 맞습니다. TMA는요,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아주 얇은 막, 방막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특정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쓰이는 핵심 원료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바로 이 TMA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고부가 가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반도체 소재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위에 아주 얇고 균일한 막을 입히는 핵심 공정이 있잖아요. 원자층 증착, ALD나 아니면 화학기상 증착, CVD. 여기에 사용되는 전구체, 영어로는 프리커서라고 하는데 이걸 생산합니다. 아, 전구체요? 네. 이게 뭐냐면 특정 화학 반응을 딱 일으켜서 원하는 방막을 만드는 원료가스라고 보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고객사들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저기 대만의 TSMC 이런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에요. 와, 이건 기술력을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아하, 그러니까 반도체 칩 위에 필요한 막을 만들 때 쓰는 그런 특수가스 같은 거군요. 그 핵심 기술 TMA 하나로 다른 분야에도 진출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두 번째가 태양광 소재인데요. 고효율 태양전지를 만들 때도 TMA가 활용됩니다. 요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이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죠.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한 50%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50%요? 와, 네, 그냥 구색 맞추기 사업이 아니라 이것도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LED 소재예요. LED 칩 성능을 좌우하는 에피층, EPI 형성에 필요한 소재도 만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이 LED 전구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세계 1위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 작은 LED 칩에도 이런 기술이? 네, 그렇죠. 특정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술력을 계속 확장하는 그런 능력이 보이는 부분이죠. 반도체, 태양광, LED까지 다 첨단이네요. 그럼 마지막 그 석유화학 촉매는 뭔가요? 이건 앞에 것들이랑은 약간 좀 결이 달라 보이는데요. 네 번째가 바로 석유화학 촉매입니다. 그중에서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메탈로센 촉매 소재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 촉매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요. 특정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 물질을 더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부가 가치 소재예요. 이것도 역시 TMA 관련 기술의 응용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사업 모두 핵심 기술인 TMA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야, 진짜 핵심 기술 하나로 여러 첨단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기존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 특히 이것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시장이 지금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 소재입니다.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차세대 배터리 핵심 원료 중 하나인 황화리튬, Li2S 사업화를 추진 중이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점, 화재 위험 같은 거, 그걸 없애고 에너지 밀도는 확 높일 수 있어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죠. 게임 체인저. 와, 단어 선택이 세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같은데 경쟁도 엄청 치열하겠네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그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나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이미 황화리튬 소재 개발은 완료했고 아직 파일럿 규모지만
연간 120톤 규모의 양산 설비까지 구축했다고 나와요. 벌써요? 120톤이나? 네. 그리고 현재 국내외의 배터리 제조사들하고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상용화 경쟁에서 초기 시장을 딱 선점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대목이죠. 이 사업이 진짜 본궤도에 오르면 회사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될 수도 있겠죠. 와, 황화리튬 말고 다른 성장 엔진도 그럼 준비 중인가요? 기존 사업 확장 같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석유화학 촉매 사업의 글로벌 확장, 이게 또 다른 중요한 축이에요. 단순히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 메이저 기업들하고 손이 잡고 있습니다. 중동의 SAB이라던가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미국의 거대 정유사죠. 엑손모빌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엑송모빌이요? 이야, 이름만 들어도 정말 엄청난데요. 근데 보통 이런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요? 보고서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르면 2025년부터 엑손모빌 싱가포르 공장에 메탈로센 촉매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 2025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물론 초기 물량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엑손모빌 같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건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향후 미국 시장 포함해서 글로벌 판로 확대의 결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매출 기여도를 높이는 건 다음 과제겠지만 어쨌든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 건 분명합니다. 이야, 안정적인 기존 사업에 더해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글로벌 촉매 시장이라는 미래 동력까지. 그림은 정말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금 사정이 좀 넉넉해야 할 텐데요. 회사의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아까 보니까 2025년 2분기 실적은 약간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2025년 2분기 잠정 실적만 딱 놓고 보면 매출은 3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한 1.7% 소폭 증가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43억 원으로 14.1% 감소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좀 주춤한 모습이죠.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 이거 좀 걱정해야 하는 신호 아닐까요? 비용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경쟁이 심해진 걸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신사업 관련 연구개발비, 또 설비 투자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보고서는 단기 실적보다는 연간 전망에도 무게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으로는요, 매출 1,680억 원, 이건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315억 원, 전년 대비 무려 42.1% 증가할 걸로 예상하면서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와, 연간 전망치는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두 자릿수 성장인데 그 근거는 뭔가요?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요?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기존 소재 수요 증가, 그리고 신규 소재 공급 확대고요. 둘째는 아까 강조했던 석유화학 촉매 부문의 신규 고객사, 특히 엑손모빌 같은 곳들이죠. 여기서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업 투자의 과실이 점차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재무 건전성 측면은요? 부채 같은 거요. 네. 재무 건전성 쪽을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약 170%대예요. 173.8% 또는 170.81%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 제조업 평균에 비하면 다소 높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170%면 확실히 좀 높긴 하네요. 괜찮은 수준인가요, 이게? 네, 수점만 보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이게 현재 그 전고체 배터리 설비 투자 같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보고서 역시 이런 성장성을 감안하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물론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집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참고로 202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은 약 121억 원 수준이고요. 투자 때문에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랑 미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PER 52.69배, PBR 6.03배라고 나와 있던데 이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하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현재 주가에 미래 성장 기대감이 아주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와, 이 회사는 앞으로 진짜 엄청나게 클 거야. 이렇게 믿고 현재 실적 대비해서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PER 52배면 와,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에 정말 큰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기대감이 그렇게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걸까요? 역시 그 전고체 배터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요. 시장은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하고 전고체 배터리 신사업의 성공 가능성, 이 두 가지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핵심 동력인 셈이죠.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가는 특정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확 움직이는 테마주 성격도 꽤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 테마주 성격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들의 영향을 받나요?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반도체 재료 부품 테마겠죠.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둘째는 이게 가장 강력한 테마인데 전고체 배터리 테마입니다. 관련 뉴스 하나 뜨면 주가가 막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태양광 테마도 있습니다. 뭐 정부 정책이나 시장 확대 뉴스 이런 거에 반응하는 편이고요. 테마 성격이 강하다면 변동성도 그만큼 크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겠어요. 앞으로 그럼 이 회사의 성장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 변수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데 혹시 뭐랄까 이게 거품이거나 아니면 곧 정점을 찍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법한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외부 요인들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역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죠. 메모리 수요 회복, 특히 HBM 같은 고부가 제품 시장 확대는 직접적인 수혜 요인이 될 거고요. 둘째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입니다.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 강화는 태양광하고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성장을 촉진하니까 긍정적이죠. 반면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부담 요인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든가 뭐 중동 정세 불안 같은 거요. 이런 건 원자재 가격이나 공급망, 또 석유화학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죠. 그렇죠. 변수가 많네요. 그럼 가장 궁금한 점, 정점에 대한 우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보고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향후 한 1년 정도,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소재가 여전히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거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과 성장 모멘텀은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하고 석유화학 촉매, 이 신사업이 주도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신사업들은 이제 막 양산 준비를 마치고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는 정말 초기 단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는 현재로서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판단입니다. 아,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네, 오히려 향후에 글로벌 고객사들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구체화되거나 아니면 촉매 공급 계약이 더 확대되는 시점, 이때가 본격적인 성장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정점 우려는 시기상조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분석이군요. 휴, 다행이네요.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투자 전략에 대해선 어떤 제언을 하고 있나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안정적인 현재, 그러니까 반도체죠. 그리고 확실한 미래, 즉 전고체와 촉매, 이걸 모두 갖춘 기업으로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장기 성장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성 움직임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분할 매수 전략을 제안하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해서 11,500원에서 12,500원 사이 이 구간을 좀 의미 있는 지지 구간으로 보고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 구체적인 매수 고려 구간까지 제시했군요. 11,500원에서 12,500원. 근데 동시에 좀 주의할 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기대감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신사업의 성과가 실제로 눈에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만큼 실제 성과가 혹시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참고로 보고서는 특정일 2025년 10월 2일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때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시장 전반의 분위기나 수급에 따른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추정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와 보수적 접근 기억해 둬야겠네요. 마지막으로요. 그럼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뭐 최근에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지 이런 정보들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최대 주주는 김진동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들이고요. 약 43.76% 지분을 보유해서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자사주 비중은 거의 없고요. 38주 0.00%. 외국인 지분율은 약 6.55% 수준입니다.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3개월, 그러니까 2025년 7월에서 9월 사이 주요 뉴스로는 앞서 계속 언급됐던 2분기 실적 발표, 매출 증가 이익 감소,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테마 부각, 또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전망 리포트 발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회사의 핵심 기술력부터 신사업, 재무 상태, 시장 평가,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TMA라는 그 강력한 기술 엔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모습, 특히 미래 먹거리에 아주 과감히 투자하는 전략이 정말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투자 매력은 독보적인 TMA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태양광, LED를 넘어서 전고체 배터리와 석유화학 촉매라는 이 거대한 신시장까지 성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스너 여러분께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은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과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핵심 기술인 TMA 제조 역량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핵심이 될 겁니다. 현재의 높은 시장 기대가 현실이 될지는 바로 이 신사업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던져주셨네요. 기술력만큼이나 시장을 장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겠군요. 오늘 정말 심도 깊은 분석과 통찰 감사드립니다. 리스너 여러분께도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